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법정상권 두 번째,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는데 그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법정상권이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없고 그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366조 보세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요거는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은 이를 정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전제가 있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 성립하지 않느냐 하면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줄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 씁니다. 썼는데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철거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담보 가치가 훼손되게 되는 겁니다. 즉 나대지를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담보 가치가 훼손된다. 만약 경매를 넣었는데 토지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는데 그 건물은 철거를 하지 못한다. 즉 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담보 가치는 훼손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그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추후 건물 신축하는데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판례가 있어서 하나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판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당시 건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즉 판결 요지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인정되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건물이 있어야 인정된다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저당권자가,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되겠죠. 건저당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당권자인 은행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건축 신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 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경매로 낙찰을 받으려는 우리는 토지의 저당권자가 건축 신축에 동의를 했는지 말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야 하는 등
법률 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나대지 상태에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한다. 그러한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을 잠깐 봅시다. 영덕 1기 2021 타경 10119. 원래 내일이 입찰인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자, 이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봅시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상태에서 바뀌어져야지 뭐 법정이상권이 인정된다 그러죠. 그러면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졌느냐, 뭐 이걸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빨리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 하더라도 요 저당권 설정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이 입증을 하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겠죠. 소유자가 같았든지 달랐든지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저당권 설정 일자는 2013년 1월 29일입니다. 4억 2,900만 원 설정을 했죠. 그럼 요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느냐, 이전에 지어졌느냐, 요것만 파악하면 됩니다. 요 지상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이 짭짤하게 생겼습니다. 필지는 요렇게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여기에 이제 건물이 있고, 요거는 뭐 나대진 것 같습니다. 위성지도 한번 봅시다. 위성지도를 보면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이에요. 로드뷰 잠깐 볼까요? 로드뷰. 건물 감상 한번 해야죠. 여기 옆엔 무슨 얇은 원룸 같은 게 있고, 요 옆에 신축 건물입니다. 마당도 있고, 건물이 아주 짭짤합니다. 여기 옆에 요것도 경매에 들어간 거죠. 여기다 집 하나 또 줘도 되겠네. 하여튼 짭짤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위성지도를 보면서 요걸 꼭 눌러보면요. 최근 사진 2020년 위성, 2019년 위성, 2018년 위성 이런 게 쭉 있죠. 그럼 2017년 위성지도 요걸 꼭 눌러봅시다. 어머. 여기 2017년도 2017년 현재 위성사진을 누를 때 건물이 없어요. 2017년에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경매 기록으로 와서 저당권은 2013년이죠. 그럼 저당권 설정할 때는 건물이 없었다. 2017년에도 건물이 없었다. 그럼 이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당권 설정 이후에 지어진 건물은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건물은 철거를 해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죠. 건물을 보면 건물 평수도 꽤 됩니다. 건물이 꽤 되지도 않네. 95.86 뭐 30평이 조금 안 됩니다. 뭐 건물 아까 사진을 보면 뭐 잘 지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평당 한 4,500만 들어가나요? 건축비가? 그러면 30평 잡고 500 잡으면은 3,515 1억 5천여만 원 상당히. 여기 철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 물건은 내일이 입찰이었으나 기일 변경이 되었습니다. 뭐 길 변경 되다가 치아가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저당권도 있고 뭐 가압류도 있고 또 이런 것 자잘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길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물건이 다시 나오면 적극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1억 8,700짜리를 뭐 신권에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 감정평가서 꼭 열어보세요. 감정평가서를 열어보면 원래 이 물건은 1억 8,700짜리가 아니고 2억 6,600만 원짜리입니다. 694평방미터가 2억 6,600, 07만 4천 원이죠. 여기서 30%를 저감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경상북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30% 저감시킵니다. 그러니까 2억 6,600 07만 4천원에서 30%를 퍽 쳐가지고 1억 8,700에 진행한다. 자, 이번 7월은 기일 변경이 되었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물건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생각이 나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 물건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애시당초 다릅니다. 그러므로 법정 지상권 성립할 여지도 없고 저당권 이후에 지은 건물이다. 명확하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까먹었는데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3년이 재수가 좋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꾹 누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